안녕하세요. 소수책방 오랜만에 하니까 좀 떨리네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우선 오늘의 먹방은 최근에 제가 새롭게 책방에 선보일 아주 소소한 메뉴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요거트입니다. 이름은요, 허니 그래놀라 블루베리 요거트인데요. 줄여서 허그 블루 요거트. 이거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이제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원래는 여기에다가 좀 할까 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큰 접시에 내어드리려고 큰 접시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먹으면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먹어도 많이 먹는 것 같긴 하긴 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요거를 지금 얼마에 팔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밖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유리창이 UV 글래스 소재의 스테인 글라스 느낌 나는 걸로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테인 글라스는 아니에요. 스테인 글라스를 하기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인 글라스 업체 사장님에게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잘 살 것 같으니 UV 글라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냐 이렇게 해서 UV 글라스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스테인 글라스보다는 가격 차이가 한 4배 차이, 4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스테인 글라스를 너무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작품도 너무 어려운 작품이고 그래서 그냥 UV 글라스로, 그러니까 스테인 글라스 느낌 나는 거라고 하시고 다른 분들 다 스테인 글라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느낌만 줄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쁘면 됐지. 오늘의 고민 상담은 고민 상담을 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블루베리 요거트를 먹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여기 안에 그래놀라 같은 걸 넣어야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고요. 제가 블루베리랑 꿀이랑 그래놀라 3개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뭘 더 넣으려고 했더니 뭔가 맛을 해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컴팩트하게 블루베리, 그러니까 허니, 그래놀라, 블루베리 이렇게 3가지로만 선보여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뭔가 요거트를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이런 요거트 위에 토핑 올라가는 거 뭔가 칼로리가 많아도 괜찮을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선은 고민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아, 그리고 요거 연필 꽂이를 샀는데요. 원래는 여기 꽃을 꽂아 놓는 거라고 하는데 나무에 꽃 연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거랑 좀 길쭉한 돌 모양의 연필 꽂이도 샀는데 그것도 마침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샀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지인분 중에 요 킵 허슬링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티셔츠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티셔츠가 한 2번 정도 빤 티셔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목 부분 넥라인 하나도 안 흐트러지고 되게 탄탄한 소재로 좋은 옷감으로 만드셨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옷을 만드시는 분은 뭔가 일을 하나 하더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최대치로 열심히 하시겠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프린팅도 엄청 이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정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뭔가 탄탄한 소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티셔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브랜드 셔츠 보니까 사장님이 엄청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쇼츠도 볼만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춤을 잘 출 자신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관련된 인테리어를 바꾸느라고 고민상담소를 운영을 못했어요. 왜냐면 고민상담소는 한번 하면 막 세팅할 것도 없지만 한 마음의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분들 고민도 좀 정성껏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수업이 일찍 끝나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오늘은 고민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 한번 예전에 보내주셨던 고민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다가 한두 개씩 흘렀는데 오늘은 안 흘리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일이 마음 하나로만은 안 되는 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관계, 일, 살아가는 것 모두 사랑하고 잘하고 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술술 풀렸으면 하는데 말이에요. 원래 뭐든 이뤄낼 거란 자기 확신이 강했었는데 요즘은 모든 게 점차 옅어져 두렵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술술 풀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마음만 먹으면 술술 풀리면. 근데 그리고 또 예전에는 뭐든 이뤄낼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으셨는데 요즘은 점차 옅어져 간다고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은
블루베리를 좋아해서 더 추가하겠습니다. 요 정도 다들 되시죠? 술술 잘 돼갈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런 자기 확신이 있어서 술술 잘 돼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세상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핵심은 뭔가 자기 확신, 옅어져가는 자기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뭐든 이뤄낼 거라 그런 자신감. 쉽지 않네요. 강하게 제가 먹다 보니까 시리얼이 좀 더 많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시리얼이 아니지. 그래놀라. 꿀이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요거트 재밌는 건 아이스크림 박박 안 긁어 먹으면서 아니지 아이스크림도 박박 긁어 먹는구나. 요거트를 더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깝다고 해야 되나? 그 뚜껑에 붙은 요거트 너무 아깝잖아요. 우선은 잘 먹었습니다. 저 잠깐 입 한번 닦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자기 확신.
음,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관계나 일이나 살아가는 건 모두 사랑하고 잘하고 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랑하고 잘하고 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는 사랑하고 재밌게 하고 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최근에 또 뭔가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스스로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싶고, 일도 완벽하게 하고 싶고, 사랑도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는, 이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 관계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만두거나, 그리고 나 자체도 뭔가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괴리차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회적인 어떤 상이 있을 텐데 그 상과 지금 내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좀 괴로울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하는 것보다요, 재밌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책방을 하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죠. 물론 너무나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 모임이나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 모임 뭐 이런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저 혼자. 잘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다른 모임과 어떤 비교군의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못하는 게 못하는 게 어떤 하나의 상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못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 좀 재밌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좀 재밌게 하고 싶어요. 잘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좋고 저도 그거를 놓칠 수는 없더라고요. 좀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좀 재밌게 할 수는 없을까?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이런 것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특성이 생기고 나만의 색깔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에 대해서는 우선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모두 다 알 것 같은 생각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어떤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잘할 때까지는 버텨보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 놓지 않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자기 확신이 딱 뭐가 이뤄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확신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강한 자기 확신이, 옅어지는 자기 확신이 좀 더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범주 안에서만 자기 확신을 두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잘한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심지어 인조인간, 뭐 AI 이런 것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잘할 수 없다. 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상정하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근데 내가 잘하고 싶은 거는 사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대상에 그게 초점을 맞춰지게 되니까 그 대상, 그 범주를 좀 더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우정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우정에만 더 힘을 쏟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우정은 잘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신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 관계, 사랑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잘 못하고 있더라도 두 가지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주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을 못해. 그러면 뭐 내가 사랑 말고는 그래도 잘하는 거 다른 게 있구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잘하는 거를 더 좀 하다 보면 사랑으로 또 그 내가 잘했던 것을 사랑에 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을 잘한다 와 사랑을 잘한다 와는 좀 일종의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클 텐데 그거만큼 과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두 개 다 뛰어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먹방도 뭔가 얘기를 하면서 먹방을 해야 되는데 뭔가 먹으면서 먹방은 안 하고 먹기만 하고 말은 말대로 하고 이게 먹방인가 이게 토크쇼인가. 내가 먹방 하면서 토크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그리고 옅어지는 자기 확신이 오히려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요, 내가 옅어지는 자기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좀 실패를 해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좀 약하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타인지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내일 풀코스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시작하면 바로 병이 난단 말이죠. 바로 그냥 삐용삐용 이제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한번 풀코스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뛰어보니까 내가 한 3km 정도 뛰니까 뒤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3km밖에 못 뛰니까 42.19를 뛰기에는 한참을 멀었구나. 그러니까 좀 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한다던가 마라톤을 뛰기 위한 연습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죠.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알고 보니 평발이야.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평발이니까 나는 이거 말고 다른 운동을 해야겠다. 뭐 수영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 말고 사실 그거 말고 다른 무궁무진한 게 많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집착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기 확신이 좀 옅어지는데 저는 자기 확신이 어떤 일, 관계,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뭐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되면요, 그건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나 자신에 대한, 사실 이 일, 관계, 사랑은요, 내가 잘해낼 거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여기 무조건 일과 관계와 사랑은 무조건 타인이 끼게 됩니다. 일에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관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거는 타자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자기 확신은 이런 거죠. 나는 내일 살아 있을 수 있다는 확신, 내일 살아갈 거라는 확신, 아니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은 더 재밌게 살고, 그리고 내일은 더 잘 살아가고자 할 것이다,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내일은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자기 확신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먹은 대로 또 몸이 따라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조조영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조조영화를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잠을 더 자고 싶었습니다. 그냥 영화는 나중에 봐야겠다, 오늘은 잠이 더 먼저다. 그래서 잠을 더 잤습니다. 영화 보는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체력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못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그 이후에 그거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아침에 영화를 봤다면 저는 이미 체력이, 왜냐면 바닥났기 때문에 아마 집에 가서 뻗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침에 조조영화를 보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밀렸던 것을 마침 이때쯤에 해야 되는데 내가 영화를 안 보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기 합리화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 좋습니다. 옅어질 수 있겠죠. 옅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한계치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계치를 가둘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그 한계치를 항상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하지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아까 마라톤을 봤을 때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내가 오늘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옅어지는 거는 내가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구나, 내가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겸손과 겸허한 마음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난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멋있어 보이고 물론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옅어지는 게 두려울 수 있으실 텐데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고요.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딱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 딱 하나, 그거 하나. 내일은 더 잘 되겠지. 물론 운도 있겠죠. 근데 운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운이 없으면 언젠가 운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운이 오면 좀 무섭기도 해요. 뭔가 운이 따라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냥 잔잔바리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 됐을 때 그냥 너무 다행인데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들뜨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책방에 있는 유리창을 했을 때는 너무나 들떴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그래서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은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은 이래야 한다라는 거에서 되게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책방을 이래야 한다? 저는 책방 이렇게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책방인가요? 북카페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둘 다 가능하기도 하고요. 둘 다 아니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책방은 책을 빌려주기도 하니까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커피를 팔기도 하기 때문에 북카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판매하기 때문에 서점이기도 하고요. 책방이기도 하고 굿즈를 판매하기 때문에 편집샵이기도 합니다. 뭐 굿즈샵일 수도 있고요. 포스터도 판매하니까 LP를 판매하니까 음반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반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취룸이기도 하죠.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관도 있기 때문에 파티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술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하나 규정 짓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아우르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맞으면서도 둘 다 아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핵심적인 지분은 책방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라는 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잠시 머물다 가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시가 아니라 한 5시간, 6시간 머물다 가시면 마음이 썩 좋진 않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분들도 그렇게 머무는 것은 이 공간이 좋아서 머무는 건 아닐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생각하는 것은 나올까? 다른 데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근데 그분은 5시간, 6시간 앉아있다. 혹은 오픈 시간대부터 아니면 마감 시간대까지 계속 앉아있는데 단 하나도 안 시키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간을 좋아해 주시는 거니까. 물론 금전적으로는 힘들게 되겠죠. 그래도 나중에는 꼭 기회가 될 때 뭔가 좀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면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두 번째 사연. 오랜만에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최근의 고민, 스스로 만들어낸 무언가를 보면 대견함이나 만족감보다는 가짜함이나 불만이 먼저 느껴집니다. 만족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물결을 하나 해주셨어요. 없어가 너무 웃기네요. 없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무언가라고 또 이거 제가 이걸 안 들고 있네요. 만들어낸 무언가를 보면 대견함이나 만족,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고, 왜냐면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스스로 만들어낸 무언가라고 한다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만들어낸 이라는 말에서는 일종의 창작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작이 꼭 예술작품이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영상을 만들거나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기획을 하거나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뭐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광고의 문구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내가 창작해내는 모든 일, 만들어내는 모든 일, 모든 것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 유형의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무형의 컨텐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보면 뭔가 대견함이나 만족감보다는 가짜냄이나 불만이 먼저 느껴진다고 합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시나 봐요. 사실 아까와 크게 다르진 않은 부분이지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견함이나 만족감보다는 가짜됨이나 불만이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사실 그 내적으로는 그것을 보면서 대견함이나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음이나 불만이 먼저 나온다는 건 좀 내재되어 있는 그 예술가 창작 본능이 더 높은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랑은 조금 별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들어보면 그냥 저는 뭐 만족할 수 없으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제 시나 제 글에 단 한 번도 뭔가 만족한 적이 뭐 100% 만족한 적이 다 없었던 것 같아요. 만족이 조금 있고 불만족도 있고 그 안에 대견함이나 뭔가 충만함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가짜는 이런 것도 좀 있고 뭔가 되게 얕은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이잖아요. 스스로 만들어낸 무언가는 내가 첫 번째 팬이고 내가 첫 번째 독자란 말이죠. 내가 첫 번째 그것을 본 사람이고. 근데 그런 내가 그것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사랑하긴 하는데 못생겨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못생겨서 저는 제 작품들을 사랑합니다. 못생긴 건 알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정이 가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에서 탄생하고 만들어낸 물건이니까 무엇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가 첫 번째 독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만족스럽진 않겠죠. 그러니까 계속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계속 책방을 이제 어떤 대상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바로 맞닿고 있고 지금 이 공간에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방인 공간을 꾸미면서 아주 약간의 불편함, 아주 조금의 불만족으로 아주 조금씩 바꾸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여기 뷰가 좋으니까 여기에 자리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여기는 사람들이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테이블이 좀 커서 여기는 컨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책방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그것으로 사람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사람이 되게 재밌는 건 불완전한 사람, 그리고 만족스러운 사람, 불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저희는 완전한 것을 바라고 완벽한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완전한 게 뭐고 완벽한 게 뭘까요? 사실 나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 또 마음이 안 좋은 거겠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족할 수 없으시니까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그 결과물에, 예술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술은 사실 그 결과물을 만들고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과정이 좋아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좋아서 그걸 그리는 거고, 글 쓰는 과정이 좋아서 글을 쓰는 거지. 글 쓰는 그 만들어낸 그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벽을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을 하진 않잖아요. 과정이 재미없으면 예술은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노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노래 한 곡을 다 녹음하고 한 곡을 완창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것 그 자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인간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인간이라면 무엇을 만드는 그 행위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만 나한테 맞는 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만드는 어떤 행위를 행복하다, 재밌다, 즐겁다라고 하는 그 방식만 찾으신다면 그러면 만드는 그 행위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미니진 같은 경우에도 미니진이 만들어낸 그것을 보고 있는 과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아하겠죠. 근데 미니진은 전체적으로 과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굴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브랜드를 입히고 그것을 송출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사실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진도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뭔가 새로운 디자인, 뭔가 인테리어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계속 안에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은 밖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한강이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레터를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돈을 빌려준 정기랑 건우 너무 고맙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두 명한테 꼭 돈을 갚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를 믿고 딱 바로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많은 저에게 좀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꼭꼭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